2부의 부제는 인간 이해와 자기 성찰입니다. 2부는 신영복 교수가 아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그가 20년 넘게 생활한 감옥은 적어도 인간 이해에 있어서는 대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안양교도소로 수감되기 전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의 이야기는 실로 끔찍하고 절망적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마주하였던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썼던 천구의 추억은 밤중에 찬 마룻바닥에 엎드려 적은 글들입니다. 신영복 교수에게 천구의 추억은 그가 마주한 절망 속에서 그나마 밖을 볼 수 있고 햇볕이 내리쬐는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그는 글을 쓰면서 고통을 잊고 희망을 마주하려 했지만 글을 쓰는 시간만큼이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감 중 장난삼아 방에서 가장 젊고 빠른 친구와 가장 연로하고 쇠약한 노인이 경주를 했습니다. 젊은이는 한 발로 뛰고 노인은 두 발로 뛰는 제법 공평하다고 생각한 경주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두 발이 월등한 승리를 했습니다. 아마도 젊은이가 목발을 짚고 달렸다면 이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신영복 교수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독서와 글쓰기를 한 발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목발로 삼아 걸어가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부에서 말한 정반합을 수감생활 내내 실천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영복 교수가 내디딘 한 발걸음과 함께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외모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주인공은 죽을 때 말을 많이 하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엑스트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죽습니다. 주인공은 친구도 있고 애인도 있고 가족도 있습니다. 죽을 때 사람들에게 말을 남깁니다. 엑스트라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은 전과자였습니다. 신용복 교수가 만난 수많은 재소자 중 하나입니다. 빅토르 위고가 장발장을 소설의 주인공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용복 교수는 말합니다. 그가 징역살이에서 터득한 인간학이 있다면 모든 사람을 주인공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사를 경청하는 것을 최고의 독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소자들의 인생은 다들 제각각이었지만 비극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예술은 사물이나 인간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합니다. 그중 하나가 클로즈업입니다. 클로즈업을 통해 대상을 전혀 다르게 봅니다. 미처 몰랐던 수많은 사연, 무심히 지나치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통절한 것이 비극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왜 미가 될까요? 미는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글자 그대로 암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반대는 모름다움입니다. 비극이 미가 되는 것은 비극이야말로 우리를 통절하게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극에 공감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인간을, 세상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신용복 교수는 감옥을 세 가지 수업에 비유했습니다. 첫째로 사회학 교실, 둘째로 역사학 교실, 셋째로 인간학의 교실입니다. 세 가지 모두 사람을 통해 얻어지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중에 인간학의 교실에 대해 설명하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대전의 중동 창녀촌에 노랑머리라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로 미루어 성깔이 드센 여자였습니다. 창녀들에게는 어김없이 기둥서방이 있습니다. 기둥서방은 창녀의 애인이나 보호자를 자처하지만 사실은 착취 조직입니다. 돈을 뜯어가는 건달들입니다. 포주들이 창녀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험한 골목에서 기둥서방의 보호 없이 여자가 혼자서 몸파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둥서방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골목 깡패들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노랑머리에게는 기둥서방이 없었습니다. 건달들이 노랑머리를 잡으려고 덤볐지만 끝까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끌려다니며 얻어맞아가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약 먹고 유리창 깨트려 가슴을 긋고 피 칠갑으로 죽이라고 대들고 벌겋게 다른 연탄 불집게로 건달들을 찔러서 파출소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직자가 이 노랑머리에게 여성다운 품행을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는 무심하면서 그 사람의 품행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자의 삶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의 오만함과 천박함을 동시에 드러내는 무지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순수한 어떤 것을 상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왜소한 인간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 중에는 문신한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소년 교도소에서 문신을 새겨 넣은 사람이 많은데 소년 교도소가 험악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복수, 필살, 죽인다 등등 다양합니다. 감옥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재소자들의 삶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의 문신은 자신이 성질 사나운 인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약입니다. 위선과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위약이 약자의 의상이라면 위선은 강자의 의상입니다. 의상은 위장입니다. 겉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 그 본질이 아닙니다. 시위 현장의 붉은 머리띠가 약자들의 위약적 표현이라면 법정의 검은 법위의 엄숙성과 정숙성은 강자들의 위선적 표현입니다. 임꺽정은 결코 강자가 아니었습니다. 동학군, 빨치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약한 사람들이 쫓겨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용복 교수는 교도소를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쫓겨 들어온 산이 교도소입니다. 그리고 교도소의 험악함은 상당 부분 강자들이 약자들에게 입힌 옷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절도범과 강도범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간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예상과는 다르게 절도범이 더 간이 큽니다. 강도범이 절도범더러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조용히 이를 보는 놈들이 간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약한 동물을 먹이로 삼는 맹수는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문제는 위선이 미덕으로, 위약이 범죄로 재단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강자의 논리입니다. 테러는 약자의 전쟁이고 전쟁은 강자의 테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모순된 조어가 통용됩니다. 약자의 위약은 잘 보이지만 강자의 위선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강자가 위선적이지도 약자가 위약적이지도 않습니다. 강자 중에는 파시스트를 자처하는 위약적 인물도 많고 위선을 무기로 삼는 약자도 없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선과 악이 확연하게 구분된다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에 대한 최고의 증언자로 평가받는 프리모 레비는 가라앉는 자와 구조된 자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우슈비츠를 운영하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신용복 교수가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러한 위선과 위약의 베일을 걷어내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역사를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과 내가 맺는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 잘 알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잘 안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가 애정의 수준일 때 비로소 최고의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애정은 인식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애정이 없으면 아예 인식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쑥과 잡초의 차이는 이름에 있습니다. 쑥은 이름이 있는 풀입니다. 반면 잡초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쑥이 인식 대상인 까닭은 쑥이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떡으로 먹기도 하고 튀겨서 먹기도 합니다. 쑥과 우리의 관계는 웅녀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잡초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멜컴 X라는 책이 있습니다. 멜컴 X는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 야간 소동이 불가피하여 책을 읽을 수가 없었지만 복도 조명 한 줄기 비스듬한 불빛에 의지해 독서를 했습니다. 그가 불빛 속에서 사전을 펴고
맨 처음 찾아본 단어가 화이트와 블랙이라는 두 개의 단어였습니다. 그것은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화이트는 정직, 순수, 희망이었고 블랙은 암흑, 저주, 범죄였습니다. 그는 그 순간 흑인과 자기가 맺고 있는 운명적 관계를 자각합니다. 그리고 블랙 파워 운동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흑인은 노예다. 이것은 잘못된 진술입니다. 흑인은 흑인일 뿐이고 특수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노예일 뿐입니다. 관계의 최고 형태는 입장의 동일함입니다. 입장은 계급적 형태를 뜻하는 좁은 의미의 입장이 아닙니다. 입장의 의미를 계급적 형태로 받아들인다는 말은 어쩌면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에 포획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인간적 공감이 바탕에 깔리지 않는 한 관계는 건설되지 못합니다. 신영복 교수는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그가 말하는 입장의 동일함이란 그가 표현한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관계, 깨닫게 해주고 키워주는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한편 계급적 입장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 게바라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지식인은 계급을 스스로 뛰어넘는 존재입니다. 계급을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게바라는 의사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있던 사회적 계급과 다른 계급을 선택하여 남은 인생을 함께했습니다. 모든 혁명에는 혁명의 주도 계급이 있겠지만 광범한 계급 연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특정 계급의 입장을 배타적으로 고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계급적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시대라 하더라도 특정 계급에 갇히지 않는 독립적 사유 공간이 필요합니다. 대학은 오늘로부터 독립한 사유의 공간입니다.